로타리 재단의 글로벌 보조금. 이름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가슴이 막 뛰실 테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그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벌써부터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두 토만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정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팔의 한 산골 마을에 깨끗한 식수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군요. 좋네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냥 서류 더미 속에서 길을 잃게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로 완성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뭐 추상적인 규정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프로젝트를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렇죠. 네, 글로벌 보조금은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그 힘을 제대로 쓰려면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죠. 네, 뭘까요? 이 모든 여정은 로타리의 7대 초점 분야, 그러니까 평화, 질병, 물, 보건, 교육, 경제, 환경, 이 지도 위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네팔 식수 프로젝트 여정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글로벌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 클럽이 그냥 동네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속 가능성? 네, 단순히 우물을 하나 파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그 우물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소 예산 규모도 미화 3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3만 달러요? 그게 최저 예산이라고요? 웬만한 클럽에서는 정말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부터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보조금의 철학을 보여줘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큰 영향력과 장기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걸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나라에 있는 로타리 클럽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다른 나라요? 네, 우리 네팔 식수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한국에 있는 우리 클럽이 국제 스폰서가 되고요. 네팔 현지에 있는 클럽이 호스트 스폰서가 돼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보조금이군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구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멋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 클럽이 자격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자격 인증이요? 네, 일종의 면허증 같은 거예요. 면허증이요?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건 어떻게 받는 건데요? 매년 지구가 주최하는 보조금 관리 세미나에 클럽 대표가 꼭 참석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재단의 기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 이런 양해각서 MOU에 서명해야 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좀 그래 보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함부로 쓰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인 셈이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로타리 재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클럽이 면허증, 그러니까 자격 인증도 받았고 네팔의 깨끗한 물을 이러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네팔로 가서 땅부터 파면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파보는 거예요. 마음을요? 바로 지역사회 평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에요. 지역사회 평가라. 그냥 마을 이장님 찾아가서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겠죠. 자칫하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뭐가 부족하세요?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주는 사람, 그들은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역사회 평가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마을은 이미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에 손재주 좋은 기술자가 있는지, 주민들이 공동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자산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온두라스 로아탄 클럽의 마이크 위트리 회장의 말이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법은 없습니다. 커뮤니티 미팅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팔 마을의 진짜 필요가 식수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치죠.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여기서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에 녹여내야 할까요? 로타리가 제시하는 6가지 원칙을 우리 네팔 식수 프로젝트에 한번 대입해보죠. 네. 첫째, 지역사회 파악. 네팔의 물에 대한 문화나 가치를 존중해야겠죠. 둘째, 주민 참여. 우물 파는데 남자들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야 해요. 그렇겠네요. 셋째, 학습 기회 제공. 펌프가 고장났을 때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냥 만들어주고 오는 게 아니라 AS 기술까지 전수해줘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넷째, 현지 구매. 펌프 부품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는 가능한 한 현지에서 구매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나중에 부품 구하기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 구매 원칙 정말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만든 고품질 펌프를 가져가는 게 더 쉽고 효과적일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 원칙을 지키려다 프로젝트의 질이 떨어지는 딜레마는 없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이라는 단서가 붙죠.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이요? 네, 예를 들어 핵심 펌프 장비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배관 자재나 시멘트, 건설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아하. 다섯째가 현지 기금 확보고요. 수리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가 성공 측정입니다. 마지막 원칙 성공 측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물을 잘 쓰고 있습니다 같은 감사 편지 받는 걸로는 부족한 거겠죠? 물론이죠. 계획 단계부터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완료 1년 후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정수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건 중간 결과, 즉 아웃컴이 될 수 있고요. 네. 프로젝트 완료 3년 후 마을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을 50% 감소시킨다. 이건 장기적인 변화, 임팩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건지, 예를 들어 현지 보건소의 데이터를 받는다거나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와, 정말 웬만한 회사 사업 계획서보다 훨씬 촘촘하네요. 자,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멋진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예산을 어떻게 짜고 그 큰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예산은 펌프 설치비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면 절대 안 되고요. 안 되나요? 네. 자재비, 인건비, 교육비, 행정비. 아주 상세한 항목별로 쪼개서 제출해야 해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항목은 최소 3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팔 현지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배관 업체가 마침 그 지역 로타리 클럽 회원이 운영하는 곳이면 어떡하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럴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그 관계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요. 밝혀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해당 로타리아는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져야 합니다. 실력이 좋아서 선정되는 건 괜찮지만 로타리안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설마 현금으로 들고 가서 나눠주는 건 아닐 테고요. 절대 안 되죠. 재정관리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클럽 운영비 통장이랑 섞이면 안 돼요. 네. 둘째,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최소 2명의 로타리안이 함께 서명해야만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하고요. 그러니까 클럽 회장 혼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게 막아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모든 돈은 이 계좌에서 공사업체나 자재상 같은 공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직접이요? 네, 현지 파트너 단체에 자, 여기 3만 달러입니다. 이걸로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는 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와, 모든 영수증과 은행 기록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듣기만 해도 꼼꼼함이 느껴집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끝난 후에도 계속 보고를 해야 한다고요? 네,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보조금을 받은 후에 매 12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요.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면 2개월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아,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 보조금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이 책임은 우리 국제 스폰서와 네팔의 호스트 스폰서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내는 기부금이 어떻게 수만 달러짜리 글로벌 보조금으로 변신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이 궁금해요. 하하, 마법은 아니고요. 아주 잘 설계된 시스템 덕분이죠. 바로 쉐어 시스템인데요. 이걸 이해하면 왜 우리가 꾸준히 재단에 기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쉐어 시스템이요? 네. 우리가 연차기금 쉐어에 기부를 하면 재단이 그 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3년간 투자를 합니다. 3년 동안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그 투자 수익과 원금을 합쳐서 50대 50으로 나눠요. 절반은 전 세계 모든 지구가 함께 쓰는 세계 기금으로 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기부금이 나왔던 바로 그 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쉐어 시스템은 일종의 기부금 투적 펀드 같은 거네요? 우리가 기부하면 재단이 3년간 잘 굴려서 3년 뒤에 딱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우리 지구의 쌈짓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 세계 공공기금으로 보낸다. 와,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구로 돌아온 그 쌈짓돈이 바로 지구 지정기금 DDF예요. 이게 글로벌 보조금의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종잣돈은 어떻게 큰 돈으로 불어나는 건가요? 자, 우리 클럽이 네팔 식수 프로젝트를 위해 1만 달러를 모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리고 우리 지구에 DDF를 신청해서 1만 달러를 지원받았어요. 그럼 총 2만 달러가 모였죠? 그렇죠. 이 DDF 1만 달러에 로타리 재단의 세계 기금에서 80%를 매칭해줘요. 80%요? 네, 그럼 8천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는 거죠. 와. 그럼 클럽 기부금 1만 달러, DDF 1만 달러, 세계기금 매칭 8천 달러 해서 총 2만 8천 달러가 되네요. 잠깐 예전에는 100% 매칭 아니었나요? 80%로 줄었네요.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과거에는 DDF의 100%를 매칭해줬지만 최근 80%로 조정됐어요. 왜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2013년에 약 4,700만 달러였던 보조금 지급액이 2019년에는 9,5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와, 거의 2배 이상이네요. 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에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건 그만큼 로타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로타리안들의 열정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네팔 식수 프로젝트라는 가상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글로벌 보조금에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체계적인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우리가 뭘 해줄까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로의 전환. 함께하는 봉사.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역사회 평가, 6가지 지속가능성 원칙, 투명한 재정관리, 성과 측정까지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은 바로 이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들인 셈이죠. 네, 이제 그 복잡한 절차들이 왜 필요한지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죠? 올해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잠비아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작은 보조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 덕분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여러분의 봉사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